마지막으로 직접 기억 장치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우리말로 직역한 겁니다.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 그러면 DMA 제어기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DMA 제어기라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출력 장치하고 기억 장치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 과정에 이 DMA 제어기가 DMAC라고 하는데요. 이 DMA 제어기가 다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내용을 이 DMA 제어기한테 먼저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메모리에다가 몇 바이트를 갖다 써놔라, 이런 정보를 여기다 미리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중앙 처리 장치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되면은 버스 사용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버스 사용을 요청하게 되면 그때 중앙 처리 장치는 하던 일을 그냥 멈추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DMA 제어기가 컨트롤을 하죠. 얘가 지휘를 해서 실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DMA 지역의 한계는 여러 개의 채널을 관리합니다. 이 채널이라는 것은 이 DMA 제어기로 제어할 수 있는 입출력 디바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DMA로 제어하는 입출력 장치를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가 있으면은 예전 같으면 이게 4개의 채널을 관리하도록 이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DMA 제어기는 이 디바이스가 속도가 빠른 장치일 때 주로 사용을 해요. 하드디스크나 뭐 네트워크 카드 이런 게 DMA 제어기를 쓰는데, 그래서 한 번에 한 블록을 전송을 합니다. 한 블록 최하 512바이트나 또는 4K 바이트,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컨텍스트 스위치가 필요하지 않은데,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프로그램 카운터와 PC와 상태 레지스터 SR을 저장을 하고, 그죠? 스택에다 저장을 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복구하고, 이런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 DMA 방식은 프로그램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DMA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DMA 동작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 DMA 지역이가 주도해서 DMA 동작이 다 일어납니다. 끝나면 그냥 이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하던 거 이어서 이렇게 계속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텍스트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상태 레지스터를 저장하고 복구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 처리 장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DMA 할 때 여기서 멈췄다 그랬죠. 여기서 멈추고 끝나면은 이어서 하던 일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요 과정에서 마치 자기가 사용하던 클럭 사이클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죠. 클럭 사이클을 누가 훔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A 방법을 사이클 스틸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이클을 훔친다, 이런 말이에요. 사이클 스틸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옛날에 썼던 방법인데요. 옛날에는 프로세서로 들어가는 클럭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프로세서로 들어가는 클럭을 아예 끊고 DMA 장치를 구동을 하고, 이게 끝나면 중앙 처리 장치에다가 클럭을 제공을 해줬거든요. 진짜로 클럭을 훔쳐간 거죠. 그래서 이 DMA 방법을 이 사이클 스틸링이란 표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DMA 제어기로 전송을 할 때 하드웨어 연결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여기가 시스템 버스입니다. 여기가 시스템 버스고, DMA 제어기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DMA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디바이스고요. 여기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건 중앙 처리 장치죠. 그러면은 DMA를 하기 전에 하드디스크를 액세스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먼저 이 DMA 제어기 안에다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프로그램이
기억장치 주소는 이 메모리 안에 어느 영역, 요 영역에다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다 써놔라 이런 거예요. 또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보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 주소가 있고, 단어 수는 요건 시작 주소고, 이 안에서부터 몇 개, 몇 바이트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주소하고 단어 수가 있으면 메모리 몇 번지서부터 몇 개의 단어 이걸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방향이라는 것은 제어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기억장치에서 출력을 할 건지, 디바이스에서 입력을 해서 기록을 할 건지, 리드 라이트 어느 걸 할 건지에 대한 겁니다. 그게 데이터 전송 방향이고, 이 출력 채널 번호는 지금 여기는 디바이스가 하나만 있는데 이런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디바이스 채널이 보통 옛날 같으면 네 채널을 썼었는데요. 네 채널마다 얘가 따로따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디바이스를 쓸 건지 그거를 표현하는 게 입출력 채널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할 건지, 메모리는 어디에다 쓸 건지 이걸 미리 여기다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으면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은 이런 순서로 일어납니다. 먼저 디바이스가 데이터 전송 준비가 되면 DMA를 합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DMA 리퀘스트입니다. 그러면은 DMA 지역이가 CPU한테 버스를 쓰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버스 리퀘스트입니다. 이게 버스인데, 이 버스는 기본적으로 CPU가 구동을 하죠. 주소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하고 제어 신호 제공하고 이거 CPU가 구동을 하는데, 이제 버스를 DMA 지역이 내가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CPU는 이 버스를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끊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플로팅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버스를 지금 네가 써라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 신호가 버스 그랜트입니다. 버스 그랜트. 그러면은 DMA 제어기가 DMA를 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한테 네가 요청한 DMA가 허용이 됐다라고 액너리지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고 나면은 이제 둘이 핸드쉐이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전송이 일어납니다. 메모리 전송이 일어날 때는 이 DMA 제어가 시작 주소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제공합니다. 주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도 뭘 할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리드라이트도 뭘 할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IO 리드, 메모리 리드 뭐 이런 IO 디바이스랑 메모리에 대한 리드라이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를 주소를 바꿔가면서 이 단어 수만큼 하면 되겠죠. 단어 수만큼 계속 바꿔서 블록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MA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CPU가 살아나겠죠. CPU가 살아날 때 얘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줍니다. CPU가 살아나요. CPU가 살아나서 아까 하던 거 하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CPU가 더 이상 IO 할 게 없으면은 그냥 바로 빠져나오면 될 거고, 또 다른 그 데이터 전송을 할 게 있으면 그러면 또 이걸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데이터 전송 과정이 끝납니다. 이 DMA 전송은 지금 이 IO 디바이스하고 기억 장치 간에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다른 기능이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기억 장치의 한 블럭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블럭으로 이걸 카피해서 옮기는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그 리셋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보면은 memset, 그래서 어느 블럭을 0으로 채워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하려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와서 그 자리를 0으로 채우고 또 다음 주소 바꿔서 0으로 채우고 이걸 프로그램이 돌아야 되는데, DMA 제어기한테 이걸 0으로 채워라 그러면 한 번에 착 채우고, 또 복사하는 기능도 이 블럭을 일로 옮겨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DMA 제어기를 시켜서 하드웨어로 처리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DMA 제어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컴퓨터 시스템 버스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IO 디바이스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IO 디바이스랑 연결되는 부분은 디바이스 채널마다 이렇게
DMA 요청이랑 확인하는 이런 신호가 디바이스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 버스는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가 있죠. 그리고 제어 버스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어 버스를 많이 쓰는데 칩 셀렉트라는 거는 이 자체도 하나의 I/O 디바이스거든요. 이 안에 레지스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소, 그 다음에 단어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 이런 게 여러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세트당 하나씩 채널별로 한 세트가 있는 거죠. 채널 단위로 요게 한 세트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레지스터 선택하기 위한 게 있고, 요건 이제 주소 버스를 선택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IO 리드 라이트랑 메모리 리드 라이트 제어선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요청하고 허가받는 이런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요청하고 확인하는 이런 제어 신호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주소 버스가 지금 양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주소 버스가 양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IO 디바이스들은 다 이 주소 버스가 이제 입력 신호로만 작용이 되는데, 얘는 IO 디바이스로 동작할 때는 이게 입력이고, 그런데 DMA 동작 중에는 이 DMA 제어기가 주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입출력 제어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입출력 제어기는 일종의 버스 제어기입니다. 여기 시스템 버스가 있고, 여기 이제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스를 제어하는 이 장치, 이게 입출력 채널입니다. 입출력 채널. 이거는 아주 대형 컴퓨터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PC급보다 훨씬 큰 서버급 컴퓨터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는 입출력 채널에게 여기다가 여러 가지 IO에 관련된 명령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출력 버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입출력 장치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CPU는 그 메모리에서 명령을 인출하고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입출력 장치들은 다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어서 입출력을 할 것들을 다 입출력 채널이 관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주고받고 하는 거를 입출력 채널이 하고, 입출력 채널은 이 입출력 결과들을 모았다가 한 번에 DMA 방식으로 메모리에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입출력을 전담하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채널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이게 소형 컴퓨터인데 입출력을 전담하는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입출력 프로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입출력 프로세서. 그래서 모든 입출력을 자기가 관장하고 입출력 결과를 모아서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에 DMA 방식으로 전송하는 이런 입출력을 전담하는 컴퓨터를 입출력 채널 또는 입출력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컴퓨터에서 쓰이는 거죠. 대형 컴퓨터는 CPU 가격이 CPU를 사용하는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CPU가 하는 일 중에서 IO만 전담하는 비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CPU를 사용할 때 사용 단가가 비싸니까 비서 컴퓨터를 하나 앞에다 둬서 모든 입출력을 담당하게 하고 입출력 결과들을 모아서 DMA 방법으로 원래 컴퓨터랑 주고받는 이런 컴퓨터, 이런 개념을 입출력 채널이라고 합니다. 웹서버 만들 때 보통 웹서버가 있으면은 비디오 를 담당하는 서버 따로 두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따로 두고 이렇게 각종 서버들을 따로 두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IO를 전담하는 컴퓨터, 이거를 입출력 채널이라고 합니다. DMA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DMA 입출력은 DMA 제어기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 DMA 제어기가 데이터 전송 과정을 관리합니다. 데이터 전송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은 정보를 미리 DMA 제어기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기억장치의 시작 주소, 그 다음에 단어 수, 이 두 가지가 합치면 메모리 블록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향, 이거는 읽을 건지 쓸 건지를 정하는 거고, 입출력 채널 번호는 어느 디바이스를 사용할 건지 그런 정보입니다. 이 네 가지 정보를 갖다가 먼저 DMA 제어기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DMA를 처리할 때는 입출력 장치가 DMA 제어기한테 DMA를 요청하고, DMA 제어기가 시스템 버스를 구동을 해서 주소랑 제어 신호 다 DMA 제어기가 내보내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12장 강의를 마치고요. 그럼 12장 강의를 마치고 나면 12장 강의가 끝나면은 CPU에 대한 게 끝났고 여기까지요. CPU에 대한 게 끝났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게 공부가 끝났고 입출력 장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은 다 설명이 끝난 겁니다. 이건 기본형이죠. 기본형인데 이 프로세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다음 주 고성능 컴퓨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